1학, 2학년 물리 1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량과 에너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시간과 길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된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특수상대성의 이론에 의한 질량과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에너지로도 변환되고 에너지가 또 질량으로도 변환되는데요. 자, 보시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에너지로도 생각할 수 있고 에너지를 질량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인데요. 그거를 질량 에너지 동등성 또는 질량 에너지 등가성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때 질량 M 그리고 그때의 에너지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E는 mc 제곱, mc 스퀘어라고도 하죠. 이때 이 m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상대적 질량인데요. 잘 보시면 정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정지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0 그리고 m0 c제곱을 넣으면 정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적어 볼게요. E0는 정지 질량 m c제곱. 그러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질량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질량이니까. 그래서 물체는 운동할 때 질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을 상대로적 질량이라고 하고 m이라고 할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E는 mc 제곱. 자, 이때 m은 운동하는 상대론적인 질량, 여기 m0는 정지 질량. 그래서 정지 에너지, 그냥 이거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m0 정지, E0 정지 에너지. 얘는 운동 상대론적 질량, 그때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E는 mc제곱, E0는 m0 c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질량이 변하는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자, 보십시오. 자, 그 질량이 변하면 그 변한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질량이 m0라고 하는데 어떠한 변화인지 모르지만 델타 m이 흡수돼서 이렇게 m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델타 m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m0가 요거였는데 방출을 했습니다. 분리가 됐죠. 요 델타 m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질량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질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질량이 줄어들었죠. 질량이 줄어들었다. 질량이 줄어들었던 거는 에너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방출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델타 m이 흡수되는 경우와 방출되는 경우인데,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서 핵분열에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델타 m만큼 감소할 경우 그 델타 m의 c제곱, 참고로 아까 c는 이거 빛의 속력이죠. 방출하고 만약에 델타 m이 증가하면, 이 그림이죠. 증가하면 델타 m c제곱만큼 흡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핵 반응에서는 이러한 질량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자, 핵 반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질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간단히 알아볼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림 가. 중성자, 양성자, 원자 핵을 이루는 핵자라고 하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 핵자인 경우에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원자 핵을 이루는 핵
핵이라고 해서 핵자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질량을 보면 정지에 있다고 해서 정지 질량이라고 보고 양성자의 질량, 중성자의 질량이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질량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가는 중성자 플러스 이거는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인데 여기 보면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정지 질량 1.00736, 중성자는 1.00876. 그런데 여기 1U는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 제곱킬로그램을 1U로 봤을 때 양성자의 질량은 거기에다가 1.00073을 곱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값을 계산해서 넣으면 여기 양성자 질량 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값을 비교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가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은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죠. 그러면 자, 양성자 곱하기 2를 하면 2.0156, 중성자 곱하기 2를 하면 2.0186, 이거를 더하면 4.0036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가 옆에다가 4.0036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헬륨입니다. 얘는 헬륨, 얘는 따로따로 생각한 거고요. 이번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가 2개 있는 원자핵 중에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은 원소기호로 이렇게 되죠. 헬륨 원자핵은 이렇게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인 원자핵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조사해 봤더니 4.00156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 얘 4개가 합해졌을 때는 4.00156. 자, 가는 4.0036. 누가 큰가요? 각각이 떨어져 있을 때가 더 크죠. 얘네들이 합쳐져 있을 때는 0.0015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볼까요? 이때 가에서 나로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예요, 방출해야 될까요? 질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질량이 나갔죠. 질량이 나간 경우 요거죠. 질량이 나갔습니다. 그럼 나간 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야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나에서 가로 간다면 질량이 늘어나야겠죠. 이 경우에는 자, 질량이 늘어나서 흡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나의 상태를 가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적은 질량에서 많은 질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질량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질량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해야 되고, 그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두 질량을 뺍니다. 가에서 나를 빼니까 델타 M이 나오죠. 델타 M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4.0036 빼기 4.0015U를 빼서 그 값이 델타 M이 나오고, 그러면은 나에서 가로 가려면 나의 질량에서 델타 M을 더해서 가의 질량이 되니까 그림을 봐서는 델타 M이 들어가서 흡수돼야 됩니다. 그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공식 있죠.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E는 델타 MC 제곱,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때 필요한 흡수된 에너지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헬륨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을 이루었을 때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각각에보다 줄어들었죠. 자,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룰 때 질량이 결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 까닭은 뭘까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룰 때, 헬륨을 만들 때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는 것은 질량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똑같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하면. 그래서 반대로 이번엔 원자핵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모두 분리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늘려놔야 하기 때문에, 자, 질량이 늘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를 델타 에너지를 E라고 델타 에너지 변화량을 봤을 때 이때 질량 결손이 델타 M이죠. 그러면 에너지 델타 M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델타 MC 제곱이고, 그때 변화한 에너지를 델타 E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는
mc 제곱에서 자, 에너지가 질량이 변하면 에너지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구리 1g과 소금 1g이 정지 에너지를 비교해봤을 때 둘 다 정지 에너지는 m0 정지 질량이기 때문에 정지 에너지는 E0는 m0c 값이죠. 그러면은 둘 다 m0가 같기 때문에 정지 에너지도 똑같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핵 분열과 핵융합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